자, 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많은 갤럭시 유저분들이 모르고 지나가실 법한 귀찮아서 좀 없애고 싶어 하시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이게 원 UI 1.5인가 2.0에서부터 들어갔던 기능인데 상단바를 한 번 정도 내려보면은 여기 디바이스, 미디어 이렇게 칸이 있죠. 그런데 이게 알림창만 차지하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 안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네이버에다가 갤럭시 미디어 디바이스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없애는 방법, 숨기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글이 쫙 나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거추장스럽게 왜 들어가 있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약간 공부할 겸 한번 활용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좀 사용을 해봤더니만 이게 의외로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미디어 및 디바이스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먼저 이렇게 상단바를 내려보면은 디바이스와 미디어 설정창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제 채널에 초기 필수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이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저는 끄는 설정을 알려드렸거든요. 다시 불러오기 위해서는 한 번 더 내려가지고 여기 점점점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빠른 설정창 구성, 이쪽에서 디바이스 및 미디어 버튼 표시, 그리고 알림 위에 디바이스 및 미디어 버튼 표시, 이 두 가지를 선택적으로 켜주시면 돼요. 먼저 디바이스 및 미디어 버튼 표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두 번 내린 창 있잖아요. 여기에서 표시할지 설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알림 위에 디바이스 및 미디어 버튼 표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알림 창을 보고 있을 때에도 미디어 디바이스 버튼을 표시할지 요 설정입니다. 이제부터 활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보이는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기기들, 장치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요즘에 나오는 가전기기들이 대부분 와이파이 연결을 지원해서 IoT 가전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스마트띵즈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디바이스는 스마트띵즈에 등록된 많은 기기들, 요런 거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꼭 스마트띵즈로만 가능하냐? 아닙니다. 여기 설정을 딱 들어가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구글 홈 미니도 쓰고 있기 때문에 구글 홈 같은 경우에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점점점 누른 다음에 앱 관리 설정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미홈 같은 경우에도 등록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제어 어플을 여기다가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디바이스 이 창은 스마트띵즈나 아니면 제어 어플에 들어가지 않고서 이쪽에서 한 번 터치를 통해서 제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근데 곧 단점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구글 홈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안방 무드 등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한번 클릭을 하면은 바로 화면이 꺼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켜게 되면은 또 켤 수가 있죠.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바로 들어오자마자 어플에 들어갈 필요 없이 내 기기들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는 구글 홈 미니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음성 제어로 제어를 합니다. 외출했는데 내가 조명을 껐는지 안 껐는지 기억이 안 날 때, 이럴 때에는 빠르게 들어와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단점이라고 느낀 거는 당연히 버튼 하나로만 작동하기 때문에 조명의 색깔이라든지 뭐 온도라든지 이런 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물론 여기서 전원 버튼이 아니라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밝기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색상 같은 경우에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어플을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촬영을 하느라 몇 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미리 켜뒀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떴는데 처음 구동할 때는 몇 초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연결성에서 약간 불안정할 때가 있어요. 사실 요거는 요 디바이스라는 요 기능 요 자체의 단점은 아닌데 제가 아까 스마트띵즈에서 구글 홈으로 이거를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스마트띵즈가 약간 불안정합니다. 지금 제 요 자취방 요 녀석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방금 보셨다시피 구글 홈 미니로 얘가 연결되어 있어서 제어가 가능한 상태예요. 그런데 스마트띵즈에서는 오프라인이라고 나옵니다. 얘를 클릭해도 오프라인이라서 얘를 제어할 수 없다라고 나와요. 물론 연결성은 제어 어플과 기기 간의 호환성이기 때문에 어떤 기기와 어떤 어플을 사용하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근데 가성비 제품으로 유명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샤오미 제품들은 구글 홈이랑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스마트 띵스 상태일 때는 제어가 불가능한데 구글 홈에서는 제어가 가능한 이런 경우가 꽤나 종종 있었습니다. 살짝 스마트 띵스에 대한 얘기로 바뀌었네요. 아무튼 디바이스 패널에서는 이렇게 내 폰에 등록되어 있는 기기들을 터치 한 번으로 제어하기 쉽다, 이런 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요 미디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디어는 말 그대로 우리가 평소에 보고 듣는 영상이나 음악, 그 음악을 듣는 기기들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창입니다.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지금 제 화면에 보이는 거랑 여러분들의 미디어 화면은 조금 다를 거예요. 따로 설정을 안 하신 분들은 요 위에 어플이 안 깔려 있을 겁니다. 지금 제 화면 같은 경우는 상단에 넷플릭스, 밀리의 서재, 유튜브 뮤직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죠. 이거는 제가 자주 쓰는 미디어 앱들을 상단에다 끌어올려 놓은 거예요. 이 기능은 오른쪽 위에 점점점을 눌러서 설정 들어간 다음에 앱 바로가기 표시 요거를 선택하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어플들을 추가할래? 라고 물어보는 칸이 나와요. 미디어 앱이랑은 조금 관련이 없는 앱들도 좀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할 뭐 멜론이라던가 뭐 웨이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뜨게 되어 있어요. 이 기능이 좋았던 게 물론 미디어를 위해서 제가 따로 폴더를 만들어서 넷플릭스, 유튜브 뭐 이렇게 뭉쳐놓은 폴더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서 바로 상단바를 내려서 자주 사용하는 어플들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좋았어요. 이거는 아까 디바이스 창이랑 조금 다르게 그냥 어플들로 바로바로 연결을 해줘서 그런지 구동하는 게 그냥 일반 어플을 켜는 거랑 똑같았습니다. 굉장히 빨라요. 여기에 익숙해지면은 이제 우리가 폴더를 따로 만들 필요 없이 바로 멜론 켜서 음악 듣고 바로 유튜브 켜서 에이트 보고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디어에서는 바로가기 앱도 좋지만 이게 핵심 기능은 아니에요. 가장 좋았을 때가 오디오 출력을 바꿀 수 있을 때가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버즈 프로 같은 게 연결이 되어 있을 때 내가 소리를 이어폰이 아니라 핸드폰에서 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클릭 한번 하면은 소리가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있겠죠. 이어폰을 잠깐만 빼놨다가 사용할 건데 이게 또 케이스에다 넣어서 연결을 해제했다가 핸드폰 다시 켜서 뭐 음악 같은 걸 잠깐 듣고서 다시 케이스에서 이어폰을 꽂는다. 아니면은 뭐 블루투스 해제를 한 다음에 핸드폰으로 잠깐 소리를 켜고 다시 블루투스 연결을 해준다. 이런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 이것보다 저는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했던 적이 있어요. 사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화장실 갈 때 가장 좋았어요. 제가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블루투스 스피커를 거의 항상 켜놓는 그런 타입인데 아무리 그래도 제가 뭐 샤워할 때 빼고는 화장실에까지 들고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화장실에서는 앉아서 우리 유튜브 딱 보는 거 국룰을 아닙니까? 뭐 스피커를 연결을 해제하는 거 없이 핸드폰으로 잠깐 출력을 해서 유튜브 보고 딱 개운하게 딱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스피커로 전환을 하면은 해보시면은 아는데 정말 유용합니다. 이런 순간에 바로바로 스위칭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근데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디오 출력 관련해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바로 아래 보이는 뮤직 쉐어 기능, 이걸 통해서 내 핸드폰에 연결된 블루투스 스피커나 블루투스 이어폰이 아니라 친구의 핸드폰에 연결된 스피커나 이어폰을 내 핸드폰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아마 이 기능은 삼성에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이거 약간 민망한데 어머 이 노래 정말 좋지 않니? 어머 그게 무슨 노래야? 한번 이어폰 줘봐. 무슨 소리야? 뮤직 쉐어를 켜보라고. 아니 너의 폰에서 나는 소리가 내 이어폰에서 나오잖아. 약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만들지 않았나 싶은데 실제로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연인끼리는 그냥 이어폰 바로 건네서 같이 끼고 그러지 않나요? 저는 약간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혹시 친구나 연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참고로 둘 다 갤럭시 핸드폰의 갤럭시 버즈 시리즈를 사용할 때는 뮤직 쉐어를 통해서 두 가지 이어폰 모두에서 소리가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볼륨도 따로따로 컨트롤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서 연인끼리 이거 반쪽씩 나눠 끼면서 이런 모습을 약간 볼썽사납다 약간 이렇게 여긴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은 뭐 에어팟처럼 다른 기기를 사용한다 라고 했을 때는 동시에 출력하는 건 불가능해요. 이거는 이어폰을 통해서 뮤직 쉐어링을 하는 것보다 어디 뭐 여행지나 아니면은 차 속 이런 데서 다른 사람의 블루투스 스피커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의 차에 연결된 블루투스 스피커 이런 거를 연결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전 안 해봐서 몰라요. 상상입니다. 이렇게 뮤직 쉐어로 연동을 하게 되면은 내 핸드폰이나 아니면 상대방의 핸드폰 두 가지 모두에서 볼륨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뮤직 쉐어 외에도 이 미디어 창에서 제가 종종 사용했던 거는 바로 오디오 출력을 여러 기기에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뮤직 쉐어라는 거는 남의 핸드폰에 연결되어 있는 블루투스 기기를 내 핸드폰에서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이 호환성 문제 같은 걸로 인해서 갤럭시 버즈 시리즈일 때만 동시에 출력이 가능한데 내 폰에 동시에 두 개의 블루투스 이어폰
이어폰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할 때에는 이렇게 에어팟처럼 다른 회사의 기기가 연결이 되어 있을 때에도 동시에 출력이 가능하더라고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제 이쪽에 있는 소리랑 이쪽에 있는 소리랑 동시에 출력이 됩니다. 저는 이 기능을 주로 이어폰을 리뷰할 때 참고를 했어요. 이렇게 동시에 한쪽씩 착용을 하면서 비교를 하니까 훨씬 더 좀 정확하게 차이가 느껴지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아마 리뷰를 하시는 분들이나 내 이어폰이랑 뭐 친구 이어폰, 본질 같은 걸 비교해보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시면은 재밌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이것도 아무래도 코덱 문제 때문인지 기기마다 딜레이는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갤럭시 기기를 두 개를 사용할 때에는 양쪽에 딜레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에어팟과 갤럭시 버즈 이렇게 사용했을 때에는 양쪽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거는 에어팟이 더 빨리 나와요.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뭐 쳐다보지도 않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없애고 싶어 했던 기능 미디어 및 디바이스 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사용 환경에 맞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